정말 죽은 것 같군. 대략 5분 정도가 흘렀을까. 늙은 마법사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조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문을 밀고 들어섰다. 퀴퀴하고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싸늘한 정적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늙은 마법사의 순결을 조심스레 확인하고 그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자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을 옥죄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7. 80대에 이른 흑마법사라면 정면으로 맞붙는 전투에서는 결코 그가 상대할 수 없는 강적이었다. 상대방은 간단한 프로테고 주문으로 몸을 굳건히 보호한 뒤 가장 기본적인 혼절 마법만으로도 그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흑마법사로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남았다는 것은 분명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했으며 어쩌면 예측 불가능한 강력한 비장의 무기까지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죽음을 맞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애초에 어떤 방비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 더 컸다. 노쇠하고 방심한 틈을 노린 그의 기습이 완벽하게 통한 것이었다. 늙은 마법사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조지는 마치 혼비백산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가게에 굳게 닫힌 문을 황급히 밀어젖히고 다이애건 앨리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연약한 몸이 공포에 질린 듯 떨리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녹턴 앨리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않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해봤자 어둠의 마법사 사냥꾼인 오로드를 불러들이기는커녕 먼저 불순한 의도를 품은 다른 흑마법사들의 주의를 끌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모튼의 유산을 노린다면 조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다이애건 앨리에 도달하자마자 조지는 얼굴 가득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처절하고 절박했다. 안 돼. 안 돼. 모튼 씨가 제조하던 마법약이 폭발했어. 누가 좀 빨리 와서 그를 구해줘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나가는 마법사들의 시선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를 순찰하던 2명의 오러가 그의 소란에 이끌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라. 그중 한 명이 단호한 어조로 조지에게 명령했다. 마법사와 흑마법사들이 모이는 다이애건 앨리와 녹턴 앨리에서는 마법부, 특히 장관의 명성에 해를 끼칠 만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24시간 내내 오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물며 지금은 개학 시즌이라 많은 어린 마법사들이 부모와 함께 대대적인 쇼핑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었다. 따라서 마법부에서는 그 어떤 불상사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튼의 마법약 상점 안에는 분홍빛 머리카락과 창백한 복숭아, 심장 모양의 얼굴을 가진 18에서 19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 마법사가 조지 맞은편에 서 있는 중년 마법사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전문적이었다. 스크림저 국장님, 조사 결과 2번째 지팡이의 마법력 변동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재물도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살 가능성은 배제되었고 마법약 제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년 마법사는 보고를 듣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노련함과 함께 은근한 미소가 떠올랐다. 분석이 아주 상세하군, 통스. 아무래도 올해 무디가 너를 꽤 잘 가르친 모양이로군. 그를 잘 따라 배우면 2년 후에는 진정한 오로로 정식 임명될 수 있을 게다. 스크림저 국장의 격려에 젊은 여성 마법사는 살짝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무디 교수님은 성격이 조금 괴팍하시지만 그분과 함께 배우는 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알라스토르 무디는 비록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그는 마법사 세계에서 매우 명성이 높은 오러였으며 아즈카반에 수감된 흑마법사들 중 절반 이상이 그의 손에 의해 잡혀 들어간 이들이었다. 오러 예비 과정 중에 그런 은퇴한 전설적인 오러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기수의 다른 예비 오러들이 극심하게 부러워하는 일이었다.
한편 곁에서 엿듣고 있던 조지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우다가 문득 눈을 번뜩였다. 스크림저. 오러 사무실 국장이자 코넬리우스 퍼즐을 대신해 새로운 마법부 장관이 되는 루퍼스 스크림저. 그리고 통스는 바로 그 변신 마법사 님파도라 통스란 말인가. 그는 전생의 기억을 섬세하게 되짚어보며 눈앞의 두 인물에 대한 정체를 서서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스크림저는 코넬리우스 퍼즈의 뒤를 이어 새로운 마법부 장관이 된 후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결국 볼드모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것이다. 한편 통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자재로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메타모르프마구스였으며 나중에는 루핀 교수와 결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설마니 이제 막 졸업하고 정식 오러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 있을 줄이야. 그렇다면 루핀 교수님은 아무리 봐도 연상연하 커플이었겠군이라고 조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스크림저와 통스가 모두 비교적 책임감 있고 정의로운 오러 유형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점이었고 이는 현재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 오러라고 해서 무조건 선한 사람일까? 조지는 속으로 다시 되물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현재 마법부는 부패가 만연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고 적지 않은 오러들 또한 그 부패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탐욕스러운 오러를 만나기라도 했다면 이 유산을 과연 얼마나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운 좋게도 지금 눈앞의 두 오러는 그런 부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조사보고서를 국장에게 건넨 통스는 조지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동정심이 어려 있었다. 정말 불쌍한 아이로군. 어렵사리 입양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고아가 되었으니 말이야. 방금 진행된 조사를 통해 그녀는 이 연약한 소년의 비참한 신세를 당연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통스의 감탄을 들은 스크림저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오러 사무실의 국장으로서 수년간 직무를 수행해온 그는 녹터넬리에 서식하는 마법사들이 어떤 종류의 인물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소년의 깡마른 몸과 온몸을 뒤덮은 상처들을 통해 그는 이미 수상한 정황을 간파했으며 상황에 칠팔할 정도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작은 소년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적어도 호화로운 유산을 물려받고 호그와트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스크림저는 조지 앞으로 다가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꼬마야, 내 이름이 도라라고 했지. 모튼 씨의 사망 문제로 인해 이제 너만이 유일한 혈육이 되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지가 흑마법사의 상점과 그린고츠 은행에 예금된 돈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흑마법사가 사망했으므로 조지에게 마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졌으니 그가 호그와트에서 마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조지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으므로 그는 기꺼이 동의했다. 모든 조사 과정에서 그는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가식적인 연기는 경험 많은 스크림저를 속일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는 한 가지 요청을 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도라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도라라는 이름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고 다시 조지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듣기 좋다고 생각했다. 이 세계에서 그의 정체성을 되찾는 작은 시도이기도 했다. 조지의 요청에 대해 스크림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는 조지가 이런 방식으로 불쾌한 기억들을 잊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가능하지. 내일 통스 아가씨가 너와 함께 모든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때 네가 원한다면
이름 변경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스크림저의 말에 조지는 안심했다. 이때 통스가 앞으로 다가와 조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나한테 맡겨. 그녀 또한 바보가 아니었다. 국장과 조지 사이의 대화에서 어렴풋이 무언가를 감지했던 것이다. 아마도 모튼이라는 흑마법사가 소년에게 좋은 양부모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오러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조지는 그 말을 듣고는 매우 예의 바르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러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히 나쁜 일이 아니었다. 특히 그는 훗날 오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녹턴 엘리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었다. 흑마법사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황금 덩어리를 들고 길거리를 걷는 것과 같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끌게 될 터였다. 겉으로는 아무 짓도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미리 관계를 맺어두면 나중에 닥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터였다. 조지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려 깊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자 통스의 마음속에는 단번에 호감이 몇 배 더 쌓였다. 정말 사려 깊은 아이로군. 대부분의 마법사들에게는 아이들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싫어하는 것은 버릇없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들이었다. 말 잘 듣고 예의 바른 아이를 만나면 많은 마법사들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다.